당뇨라는 건 눈이 실명이 되기도 하고 손발끝이 썩어서 잘라내야 되기도 하고요. 몸 안에 독소가 점점 쌓여서 생명 위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거 뭐라고 알고 계시죠? 설탕이시죠. 설탕만큼 당뇨에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탕만큼이나 당뇨의 위험한 습관들, 당뇨를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설탕만큼 위험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라는 건 여러 가지 현대인의 질병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소로 작용해서 혈관을 점점 망가뜨리게 됩니다. 주로 우리 눈이나 손발끝 아니면 우리 콩팥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생겨요. 눈이 실명이 되기도 하고 손발끝이 썩어서 잘라내야 되기도 하고요. 몸 안에 독소가 점점 쌓여서 생명 위협하게 되는데요.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계속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 현대인들 많이 갖고 있는 심근경색, 고혈압, 뇌경색, 고지혈증 이런 질환까지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습관만 고쳐주셔도 당뇨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거 뭐라고 알고 계시죠? 설탕이시죠. 설탕만큼 당뇨에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탕만큼이나 당뇨의 위험한 습관들, 당뇨를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자주 먹는 습관 또는 야식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잦은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자주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잖아요. 과도하게 높아진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높아진 포도당 농도를 내리면서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가득 차면은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라는 기관을 점점 지치게 하고요. 결국에는 이 췌장과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이냐면요.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만약에 회사원들이 매일 야근을 한다고 쳐봐요. 그렇게 야근을 하면은 다음날 피곤하고 일 능률도 떨어지고 반복되면 결국에는 회사 전체적인 업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밥을 먹는 거는 야근을 자주 하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복인 시간을 오래 갖는다는 건데요. 공복 시간을 자주 오래 가져주어야 우리의 혈당이 박스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식사 외에 간식이나 주전부리 같은 거 있죠. 빵이나 떡, 케이크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배 또는 후식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야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야식이 또 다른 당뇨의 주범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저녁에 먹었을 때가 훨씬 살이 찌고요. 인슐린 민감도가 저녁에 상대로 낮기 때문에 훨씬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낮다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회사원들 밤에 일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어떻겠어요? 업무 효율 떨어지겠죠? 인슐린도 똑같습니다. 저녁에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었을 때는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혈당이 많이 오르고 지방도 훨씬 잘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식은 되도록 피하고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이랑 점심을 영양소가 풍부하게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랑 점심이 부실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녁 늦게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당뇨에 안 좋은 습관이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설렁탕이나 곰탕집 가면 밥 많이 말아 드시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음식을 넣게 되는데요. 이게 혈당을 또 급하게 올리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로따로 드시고 음식을 충분히 삼키면서 천천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혈당 스파이크 있죠.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유지되도록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허겁지겁 밥 드시지 마시고요. 당뇨를 위해서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나만을 위한 30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좋은 음식을 드시는데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설탕만큼 위험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과일의 성분을 잘 보시면요, 일단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보다 많은 양의 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이 과당이요 포도당만큼이나 우리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포도당보다 지방으로 더 잘 저장되기도 해요.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지방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물론 과일 몸에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이만큼을 섭취하기 위해 이만큼의 당을 섭취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약간은 줄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당 지수가 적은 과일을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베리류입니다. 우리 블루베리가 가장 좋고요,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시 젊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당뇨를 유발하는 음식 중에 술이 있는데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시죠? 이 독소를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 과정을 거쳐 분해되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간은 사실 하늘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술까지 와서 일을 얹어주면 간이 원래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 일 중에 하나가 각종 대사들을 조절하는 작용인데요, 술로 인해 간이 피로를 많이 받게 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술은 당뇨를 유발하는 지방을 우리 목 곳곳에 쌓이게 하는데요, 특히 우리 지방간 아시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은 꼭 줄여주셔야 합니다. 당뇨에 탄산음료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건강 생각하신다고 제로콜라 같은 음료들 좀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탕 같은 단맛에서 멀어져야 하는 건데 결국에 제로콜라도 단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탕의 의존도를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음료예요. 또 다른 당뇨의 위험한 습관으로 운동 부족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을 찌는 원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먹는 게 많은 경우 이제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아무래도 지방과 당뇨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주 3회 이상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운동을 통해서 전신적인 대사 기능을 좀 올려주시면 당뇨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뇨를 예방하기에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수면입니다. 양질의 수면, 충분한 수면인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인데요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필요한 수면량이 충족되지 못하면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전반적인 우리 몸의 대사는 결국에 뇌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은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소 7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것과 잠을 푹 주무시는 건 너무나 다른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커피를 끊거나 줄이시는 겁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겠다면 정오 이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커피의 반감기는 6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오에 커피를 먹었다 하더라도 12시간이 지난 자정에도 커피는 여전히 내 몸속에 남아있고요, 그 카페인 성분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면을 위해서는 커피를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정 안 되면 12시 전에 드셔주세요. 이렇게 한 달만 생활해 보시면 정말 푹 주무신다는 느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이 수면이 아니라 숙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만약 12시에 잔다고 하면 최소 자기 1시간 전에는 뇌를 자극한 것들을 멀리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너무 밝은 빛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집에 오면은 하얗게 된 배경등은 다 끄고요, 주광빛 스탠드 하나만 작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TV들은 다 끄고요, 그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연락이나 일들은 다 마무리 짓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저만의 팁이 있다면 독서입니다. 독서 중에도 약간은 무겁고 재미없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10분 만에 잠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또 당뇨를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으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상승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면 결국에는 췌장과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뇨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멀리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세요. 우리 특히 또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 조절하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없고 나에게 힘든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조금은 쉽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탕만큼이나 당뇨의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대사질환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습관만 제대로 가져주셔도 평생 당뇨 걸릴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습관들 하나하나 내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